은은한 조명이 내비치는 전시장. 길게 늘어선 줄을 빽곡히 메우고 있는 사람들의 표정이 예사롭지 않다. 어디서나 흔하게 볼 수 있는 전경이 아니다.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작은 전시회를 보기 위해 줄지어 늘어선 모습들. 인형 전시회라고 부르기엔 아까운 이곳. 엄마, 아빠 어렸을 적 훈훈한 기억들이 모인 이곳은 무심하게 살면서 잊어버렸던 아련한 추억이 정성 하나만으로 재현된 작은 인형들이 올망졸망 모여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저 나무 책상에다가 가운데 줄을 꺼 놓고요. 서로 넘어오게 되면은 그 물건은 자기가 차지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우개 같은 거라든지 연필 같은 것도 다 자기가 차지하고. 국민학교 때 우리가 막 따뜻하게 먹으려고 막 도시락을 많이 쌓으려고 그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맨 먼저 놀려고 막 그랬던 생각이 나요. 5원을 가지고 가면 소풍 갈 때 오징어를 사고 뭐 사탕 사 먹고 그럴 정도였었어요. 저희 국민학교 한 1학년 때 정도였을까. 하루 용돈이 10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5원은 만화책 보고요. 5원은 이제 까도 사 먹고 그랬는데 그때 그 가족들이 만화방에 못 가게 저를 관리하느라고 오빠랑 언니들이 항상 그랬었어요. 그때 소원은 10원짜리 까다 몽창 사 먹는 거였어요. 거리마다 넘쳐나는 젊은이의 인파들. 서구적인 사고와 생활 습관에 젖은 채 살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과거의 모습은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일까? 어려움을 겪어본 지난 세대들은 요즘의 젊은이들을 보며 귀한 것이 없다는 표현을 한다. 방금 산 듯한 새 제품을 쉽게 버리고 잊어버리면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는 물질 만능주의. 새 것만 바라는 아이들. 이들은 춥고 배고팠던 시절에 대한 애틋한 그리움을 알고 있을까? 투박하고 거친 천을 이용해 만들어진 인형들. 임하며 손등 마디마다 굵은 주름이 내린 이들은 팔뚝만한 크기로 재현된 보잘것없는 인형의 모습에서 시선을 떼지 못한다. 언제였던가 굶주리는 것이 생활이었던 그때. 먹거리가 없어 보리밥 한 덩이, 엿 한 가락만으로도 풍족했던 그 시절. 흰 쌀밥 한 그릇 배불리 먹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기만 했던 어릴 적. 서로 다른 모습과 표정을 한 인형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기억 속에 잠자던 옛 시절 추억들이 모습을 드러낸다. 지나온 시대의 한 장면을 멈출 수 있을까? 정지하고 있는 아이들의 표정은 금세 가쁜 숨을 내쉬며 전시장 한가운데로 뛰쳐나올 것 같다. 같은 민족끼리 깊은 상처를 준 한국 전쟁. 3년간의 지독한 전쟁은 미처 아물지 못한 상흔을 사회 곳곳에 눌러놓았다. 서민들의 삶은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척박했고
암울한 생활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춥고 배고팠던 서러운 추억들. 지나쳐 버리면 두 번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아픈 기억이 진흙투성이로 놀고 있는 더벅머리 아이들의 표정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 그만큼 행복한 날이 다시는 없으리. 쌀이 빗자루 둘러매고 살금살금 잠자리 쫓다가 얼굴이 발갛게 익어오르던 날. 이리저리 찾아보아도 먹을 것 없던 날. 인형전을 둘러보는 이들의 입에서 절로 탄성이 나오게 만드는 것은 단연 인형의 모습에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소도구의 묘사다. 토속내가 물씬 풍기는 인형이 옛 시절 아련한 추억을 떠올리게 한다면 완벽에 가깝도록 묘사해 놓은 인형 주변의 모습은 깜짝 놀랄 만큼 생생한 충격을 안겨준다. 먹고 살기도 막막했던 시절, 전쟁 뒤끝의 혼란 속에서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곳이 있었다. 찰그당거리는 가위소리에 맞춰 아이들을 모아놓던 엿장수 할아버지. 순식간에 녹아드는 단맛에 작은 수레를 맴돌던 아이들의 아쉬움이 가는 엿가락에 묻어나곤 했다. 고철이 돼버린 양철통을 뜨겁게 달궈 구워내던 고구마. 엉성하게 이어붙인 판재벽을 가득 메웠던 영화 포스터.
누비옷과 털 스웨터를 입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과 방한무로 눌러쓴 아저씨의 묵묵한 모습은 암울했던 시절 한가닥 꿈을 고스란히 전해주고 있다. 한여름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던 수박잔치도 예외는 아니었다. 동네 어귀에 흩어져 있던 식구들이 모두 모여 푸짐하게 먹을 수 있도록 큰 양푼에 설탕을 넣고 숟가락으로 수박을 둥둥 떼어내고 동네 얼음집에서 금방 사온 얼음을 바늘과 망치로 폭폭 깨어넣고 만들어 먹었던 화채는 수박보다 얼음 띄운 설탕물로 더 배가 불렀다. 이승훈이 만든 인형엔 생명력이 느껴진다. 소란스런 시장바닥에서 흥정한 목소리. 엄마의 치마 끝을 잡아 끄는 조망만한 아이 손엔 힘이 주어진다. 깨진 냄비를 떼우는 아저씨의 망치 끝에서도 파란 불꽃이 인다. 비오듯 땀을 흘리며 괭이랑 낫이랑 호미를 만드는 대장장이의 손길에서도 고집스런 장인 정신이 배어나온다. 작은 청과 소도구를 이용해 반평도 채 되지 않은 공간에서 이룩된 작은 세계는 하나하나 생명감이 넘쳐나고 있는 것이다. 좌절하지 않으면서 일어날 수 있었던 그 용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지켜보게 될 수 있는데요. 이 작품 안에 여러 가지 소도구라든가 재료라든가 이걸 지켜봤을 때는 그 시대의 느낌을 가장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재료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아마 큰 감동을 주지 않았나 생각되고. 그네들의 작품에 유난히 자주 등장하는 인물은 바로 어머니의 모습이다. 전쟁을 뒤끝 뭐든 이고 나가 팔고 소용되는 것이라면 한시도 손이 놀리지 않았던 어머니. 당신도 제대로 먹지 못해 말라버린 젖을 아기 입에 물리는 어머니. 탈이 난 아이배를 안타까운 마음에 쓸어내리는 어머니. 앙상하게 말라버린 아이를 제대로 먹여 살리기 위해 어김없이 광주리를 일고 나가셨던 어머니. 밤이 깊어도 깊어도 미싱을 돌리며 편한 잠 한숨 자보지 못한 어머니. 가장 힘들었던 시절, 모진 고생만으로도 한 시절이 모자랐던 그때. 솔껍질 같은 어머니의 손을 보며 가슴 아렸던 이들도 지금은 흰설이 내린 어머니가 되어 먼저 가신 어머니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승은의 인형은 단순히 옛 추억 보기에 만족하지 않는다. 말없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작은 인형들은 세대와 세대 간의 단절된 대화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준다. 그것은 인형들의 모습 하나하나가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비록 잊어버리고 있었지만 언제 어디서든 만날 수 있는 우리네 모습이기에 눈물이 핑 돌 만큼 뭉클한 향수를 전해준다. 언제였던가 아득한 기억만은 아니며 숨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숨겨야 될 어두운 과거는 더더욱 아니다. 이승은과 허연선, 이 부부가 되살려놓은 옛 시절의 생활 풍경들은 앞만 보고 살아온 어른들이 밝은 목소리로 물기 어린 시선으로 엄마 아빠의 어렸을 적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매개체를 제공한다. 어제가 있었기에 오늘이 있듯 부모 세대의 땀과 피는 오늘날 고도 성장을 이룬 비딩숲의 기반을 다져놨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소중한 옛것이 파괴되어 간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한 데 있다. 그러나 이제는 단절될 뻔했던 기억 속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줘야 한다.
어머니와 증부. 학교 생활에 대한 추억들을 하나하나 더듬어 가기보다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기억들을 재발견해 끊어지지 않는 고리로서 후대까지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